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일본에서 혐한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혐한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와 이 혐한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11년 8월 일본의 후지 TV 앞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후지 TV를 쳐부셔라. 한류 따위는 보고 싶지 않다. K-팝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후지 TV는 한류 드라마를 방송하지 마라. 일본인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를 외치면서 중고등학생부터 중년의 셀러리맨, 가정주부까지 6,000명이나 되는 성별과 나이, 직업을 특정 지을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반한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당시 일본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선 혐한의 시작은 한류와 함께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연가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는 엄청난 기세로 일본을 집어삼켰습니다. 이후 K-팝은 더 뜨거운 기세로 일본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은 그냥 못 사는 나라 후진국, 일본에 돈 벌러 오는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 한때 일본이 식민 지배했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이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1년 당시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고 일본 사회가 급격히 우경화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대지진으로 사회가 불안해진 탓인지 사람들의 불만은 한류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후지TV는 그 어느 방송국보다도 한류 방송을 많이 방송하던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말은 반후지TV 시위지 사실은 반한류 시위입니다. 한국 드라마 K-팝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라는 내용의 시위였으니까 말이죠. 심지어는 시위대들은 키미가요를 제창하고 그들의 손에는 일장기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위에서 크게 활약한 것이 ZK의 사쿠라이 마코토고 이후 ZK는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 이후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혐한이 시작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다양한 형태의 혐한 시위가 1000건 이상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본 전국 어디선가에서는 혐한 시위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후 일본에서는 와사비 테러, 12세 소년 폭행 사건, 칼침 사건 등 각종 혐한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혐한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 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2017년 6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라는 제목의 혐한 서적을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소 마사토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려 12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고 유창하게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에서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국민 성금 모금이 있었을 당시 여러 한국 매체에 출연해서 한국 분들이 우리 일본 국민들에게 보내주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며 감사함을 표했고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임기가 끝나고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혐한 책을 출판하고 한국 비판의 선봉에 서서 혐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로 시작된 혐한은 어느 순간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압도하자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 때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2018년 벌어진 초계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초계기는 고의적으로 광개토 대왕함의 근접 비행을 실시했음에도 한국 해군 측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레이더로 겨냥했다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내에서는 반항 감정이 폭발했고 아베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2019년 일본이 실시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경제 제재입니다. 한국을 국제적 범죄 국가로 지정하고 수출에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역시 이후에 일본 내 반항 감정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아베의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완벽하게 혐한이 정치가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에서 이런 혐한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내 한류의 영향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더 이상 혐한이 설 자리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와 크게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 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아베가 총리가 된 이후에 일본 사회는 극우화됐습니다. 그러면서 혐한이 정치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혐한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서점에는 혐한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혐한 시위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인 2020년 아베가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가, 키시다가 총리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베만큼 강력하게 혐한을 부추길 만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혐오감이 일본 몰락을 앞당긴다. 한국을 깔보면 안 되는 이유. 당시 이러한 기사도 나오면서 일본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아베의 사태, 일본 내 자성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어느 정도 혐한이 힘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정치에 있습니다. 2022년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전범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본 편에 서서 식민지 사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통령은 8.15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자 한국 정부는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 홍보했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면서 바닷물을 막 퍼마시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일 관련 정말 이상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정말 코미디 같은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자 일본 언론에서는 혐한 기사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극우,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에서 혐한 기사는 매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TV에서도 매일같이 방송되던 혐한 보도가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혐한 책들도 출판이 주춤해졌고 코로나 제한이 완전히 풀렸음에도 혐한 시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갑자기 이 혐한 현상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본에서 혐한이 사라진 것에는 한국 정치의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한국 대통령은 일본에게 상당한 위협이었습니다. 공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이렇게나 우호적인데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정치권과 언론이 한국을 자극하면서 혐한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정치, 언론, 일본 사회에서 혐한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혐한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수그러든 것뿐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분이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짧게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곧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개판이 된 한국 경제는 정말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도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정치, 경제적으로 정말 크게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혐한은 다시 예전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